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9강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중국의 동북공정 내용. 여러분,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잘 알죠? 중국 내에 55개의 소수민족을 이제 중국의 정체성을 이제 갖게 해주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조선, 뭐 고구려, 발해, 뭐 이러한 것을 중국 지방정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왜곡되어 중국 역사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죠? 들어봤죠,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동북공정을 한다라고 해석되어지는데, 자, 이런 동북공정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네,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지켜내야 되겠죠. 여러분, 역사가 그지 미래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 없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더군다나 포산중학교에서는 이 역사 과목이 3단위에서 2단위로 준 바람에 더욱더 여러분은 역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시대 구분을 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지만 그지 삼국시대 및 가야라고 하는 이유는 가야는 중앙 집권국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였어요. 자, 그 다음 삼국시대 다음의 시대적 구분 통일신라 시대 맞을까요? 아닙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라고 옛날에 그렇게 기록된 그러한 뭐 책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발해의 역사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의 역사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라고 꼭 얘기를 해 주어야 해요. 자, 교과서 112쪽을 보면 부여시 백제가 망하고 고시 고구려가 망하자 김씨 신라가 남쪽을 차지하였고 대씨는 대조영이죠. 북쪽을 차지하여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 그러니 마땅히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함에도 고려가 남북국의 역사를 엮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기에 토문강 북쪽과 압록강 서쪽의 땅이 누구의 땅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여진을 꾸짖으려 해도 말할 게 없었고 거란을 꾸짖으려 해도 말할 게 없었다. 마침내 고려가 약한 나라가 되고 만 것은 발해의 땅을 얻지 못한 까닭이 탄식할 일이다. 요것은 바로 유득공이라고 조선 후기 실학자께서 이제 발해고라는 역사책에 저술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네, 남북국 시대.
자, 중국의 동북공적을 반박하는 근거 10가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발해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발해의 건국 역사부터 동북공정은 말이 안 됩니다. 자, 고구려가 멸망했죠. 668년에 고구려 유민을 요서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립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고구려 이후에 대조영이 고구려와 말갈인과 함께 당에 대항하여 만주로 이동합니다. 자, 대조영은 당나라 역사책에 고구려의 별종으로 지칭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발해를 건국합니다. 698년. 그죠? 만주 지린성 동모상 근처. 자, 이걸 보고도 이것이 중국 역사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발해의 주민 구성을 보면 고구려 유민과 그리고 말갈 유민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말갈인이 다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나라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수였지만 피지배계층이었고 고구려 유민은 소수였지만 지배층이었습니다. 왕과 귀족 중심으로 바로 이러한 옛날 국가들은 문화라든지 경제, 정치 이런 것이 흘러가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의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발해 국왕의 연호 사용입니다. 연호는 연수를 세는 호칭이라고 해서 황제에 많이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데 이제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뭐예요? 황제 국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에서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연호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대조영은 천통이라는 연호를, 무왕은 대무의 이름이 대무예요. 인안이라는 연호를, 문왕은 이름이 대흥문대 대흥이라는 연호를, 그리고 선왕은 대인수라는 이름인데 건흥이라는 연호를, 이렇게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는 발해의 중국 본토 공격이에요. 자, 만약에 같은 나라였으면 그게 쿠데타가 될 텐데 이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었어요. 자, 발해가 동북쪽으로 막 뻗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동북의 여러 오랭캐들이 되게 무서워했다고 이 신당서라고 당나라 새로운 역사책에 적혀 있어요. 자, 신라는 당과 사이가 안 좋았죠. 왜냐하면 나당 전쟁하면서 신라와 당은 척을 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라는 다시 당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이 당의 선진문물을 포기할 수 없고 당도 솔직히 신라가 필요했죠. 왜? 이 발해, 고구려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이 발해를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또 둘이 손을 잡고 이제 서로 총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사란에게 범량과 신라의 군사 10만을 일으켜 발해를 공격하게 나왔다. 요거 나오죠? 그죠? 중국 역사책에. 그래서 이 발해의 이대왕, 무왕, 대무예, 대조영 큰아들입니다. 이 무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술할 때 그죠? 알 수 있듯이 바로 중국 본토를 공격해버려요. 장문휴라는 그러한 이제 장수를 시켜가지고 당의 등주, 여기 톡 튀어나온 산동반도 있죠.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 정말 대단한 모왕입니다. 이런 거 보면 같은 나라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자, 다른 나라입니다. 고구려의 후예 맞습니다. 자, 2대 무왕의 아들 3대 문왕 때 상경 용천부로 천도하게 되었는데 5경 15부 62주를 설치를 하면서 지방행정구역을 재편합니다. 수도 경자를 썼어요. 그죠? 다른 나라라는 거죠. 만약에 지방정권에서는 수도 경자를 잘 안 쓰죠. 그죠? 나라의 수도가 5개다. 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황제가 사는 데가 바로 상경 용천부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동북경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자칭, 타칭, 고구려. 그죠? 고려 국왕이라고 말을 한 그런 발해의 모습에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조영이 그죠? 이 당으로부터 발해군왕이라는 거에 책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은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지방의 작은 그러한 제후들을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반박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고려 국왕 대흥무, 그죠? 문왕, 3대 왕 문황이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 죽었을 때 이제 문안하는 그러한 글을 보냅니다. 자,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 그지? 고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발해를 고려 국왕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 그지? 지방 정권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중앙정치기구가 당과는 다른 독자적인 명칭으로 썼고 그리고 운영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삼성육부가 바로 중앙정치기구거든요. 자, 여기 보면 갈로는 당에서 사용한 명칭 보이죠? 자, 여기 바깥에 있는 게 발해의 명칭입니다. 명칭도 일단 다 다르고 당은 문화성과 중서성이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발해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좌사정, 우사정은 발해만의 독특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독특한 것은 요겁니다. 자, 이호, 예, 병, 형공, 그죠? 부가 있는데 이러한 6개의 부서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충인이해지신, 그죠? 유교적 덕목의 그러한 부서 이름을 쓴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 그지? 이 발해가 당과 다르게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죠? 발해만의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바로 서낭대 해동성북이라고 불린 것인데요. 이것은 중국이 발해를 그렇게 지칭을 하였어요. 자, 바다 동쪽의 융숭한 나라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죠? 다른 나라니까 그렇게 지칭을 했겠죠. 자, 여기 보면 발해 전성기 모습 보이죠? 바로 서낭대 해동성국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교과서 106쪽, 107쪽을 보면 문화를 보면 정말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고구려 문화를 발해 문화가 계승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매우 흡사합니다. 뭐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 모든 왼쪽이 고구려고 오른쪽이 발해예요.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면 요건 뭐예요? 토기죠, 토기. 고구려 토기와 발해 토기의 모습. 어때요? 유사 흡사. 자, 요거는 기와입니다. 그죠? 고구려 기와와 발해의 기와. 문양도 거의 비슷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 우리 잘 아는 그죠? 금동령과 칠령면 열애입상. 그죠? 저번에 빙고할 때 많이 했었죠. 요것과 비슷한 이불병좌상. 두 개의 부처가 나란히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거의 또 유사 흡사. 왜냐면 이런 광배이죠. 광배. 요거 광배 보세요. 얼마나 유사 흡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는 침인데 이 그 지붕 요렇게 있으면 그지? 여기 지붕 끝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있는 그죠? 장식 이런 이제 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요거 보세요. 고구려 침이하고 발해 침이 거의 유사흡사하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발해가 고구려의 그러한 문화유산을 그대로 본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구려 문화 계승의식이 매우 강했죠. 자, 이것은 정해공주 무덤이라고 해서 이제 공주가 2명 나오는데 구분하세요. 여기 정해공주 무덤이에요. 자, 고구려와 동일하게 굴식 돌방 무덤의 모습, 그죠? 여기 보면 또 천정구조가 모주림 천정구조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굴이 있고 돌방이 있고 이제 무덤이 있는 이런 거 정말 고구려와 똑같죠? 중국 측에서는 정효공주무덤, 둘 다 문왕의 딸입니다. 을 두고 봐라 벽돌무덤 아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죠? 무령왕릉이 벽돌무덤이라고 해서 그죠? 백제를 중국 사람이 지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하진 않잖아. 마찬가지예요. 자, 정효공주 묘비는 바로 벽돌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벽돌무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때요? 천정 양식이 기다란 돌을 계단처럼 쌓은 천정. 바로 고구려 양식이죠. 그죠?
자, 아까 이제 그 정해 공주 무덤에서 내가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말을 했는데 요겁니다. 요렇게. 그죠? 계단식으로 네모 안에 마른 모, 마른 모 안에 네모인데 그걸 계단식으로 쌓은 거예요. 그죠? 정효 공주 무덤. 자, 이게 고구려 무덤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자, 아홉 번째는 상경성의 온돌과 바로 주작대로입니다. 자, 왼쪽은 당나라의 수도 황제가 사는 장안성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이제 발해의 이제 황제가 사는 국왕이 사는 상경성입니다. 어때요? 모습이? 어머, 네모 반듯반듯한 계획도시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장안성을 모방하여 상경성을 만든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온돌이죠, 온돌. 그죠? 온돌. 이러한 문화 양식을 보면 진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또 말할 수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주작. 남주작이죠, 남주작. 북현무 남주작 할 때. 황제만이 주작대로를 가질 수 있는데, 어때요? 주작대로가 있죠. 바로 이 발해의 왕도 황제였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발해 오도입니다. 자, 발해 오도는 길도자 5개의 길이라는 뜻인데, 문왕 때 각 네 나라와 교류한 교역로입니다. 여기 보면 당 보이죠? 당, 거란, 그리고 발해, 일본, 그 다음에 신라, 요 5나라. 그지? 그런데 발해를 중심으로 네 나라랑 이제 교류를 했다. 뭐 그러한 건데, 지금 당이 가장 최선진국,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서로 교류도 하고. 그래서 이 육로, 영주도, 해로, 조국로 2개, 그리고 거란도, 거란, 그 다음에 일본도, 그리고 발해 신라, 신라도. 처음에는요, 다 사이 안 좋았어요. 당과 신라도 나당 전쟁하면서 사이 안 좋았고, 신라하고 발해도 사이 안 좋았죠. 왜? 고구려의 후예인데 이 신라가 민족의 배신자 아니었겠어. 물론 대동강 이남 땅에 있는 고구려 유민들은 신라의 그러한 민족 화합 정책으로 이제 흡수 통합됐지만 위에 있는 애들은 아직까지 별로 이제 감정이 안 좋았겠죠. 대신에 발해하고 일본 좀 친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문왕 때 되면 얘들이 올 친해져요. 그죠? 올 친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교류도 하는 그런 모습. 아무튼 간에 지금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뭐 더 많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중국이 동북공정을 얘기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몰랐다. 우리는 뭐 통일신라 시대다 하면서 발해 역사를 배우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지. 지금 만주 땅이 지금은 이 중국 땅으로 영토는 되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땅이죠. 그죠? 아무튼 간에 이제 21세기 역사 전쟁, 문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영토 전쟁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꼭 역사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